현재까지 7명의 의원이요.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지요. 이제 1명 남았습니다. 1명만 더 동참하면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윤주진 의원님 어떻게 지금 상황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합니까? 한 표만 더 나오면 되는데도? 왜냐하면은 지금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은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또 탄핵을 지금 당장 받아들이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신중론이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는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탄핵은 불가피한 것이고 이젠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의원들의 인식이 더 만약에 확산이 됐다면 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권성동 당선자와 그다음에 김태호 의원이요. 그렇죠. 표 차이 많이 났죠. 많이 거의 2배 가까이 났죠.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고 또 대통령 담화 이후에 사실 전체적인 어떤 국민의 여론은 오히려 더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실망과 분노가 크다 할지라도 또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혼란선상에서 내일 민주당이 표결을 앞당긴 것도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상당히 신중론이 강해서 표결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들어가더라도 찬성과 반대 중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계산해서 충분한 시간하고 좀 투표를 하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워낙 시시각각 바뀌고 있고 또 오늘 저녁과 내일 오전에 어떤 뉴스가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찬성을 던진 사람도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은 찬성을 외쳤지만 또 이게 무기명 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혀 다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은 높겠습니다만 예단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주진 위원님께서는 지금 탄핵 찬성이 7명까지 나온 상황에서도 아직도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권성동 의원이 72표를 받았고요. 어제 김태호 의원이 34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배 넘게 차이 나긴 했습니다만 김태호 의원이 34표를 받았다는 것. 이 점도 좀 다른 쪽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탄핵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김상욱 의원이 오늘 투표 동참을 독려하면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습니다. 그 모습 만나보시죠. 자괴감이 들죠. 부끄럽고 안 그래도 여당 의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표결에 참석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뭐 살해 협박도 많고 왕따도 심하고 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께 탄핵 표결에 탄핵 찬성의 정말 필요성과 용기를 내주십사 하는 뜻으로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탄핵 찬성에 나서 주실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합니다.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입니다. 탄핵 찬성한 의원이 공개적으로 7명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더 나올 것 같아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1인 시위를 한 도중에 탄핵 표결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과 만나서 또 설전도 벌였답니다. 그 모습도 한번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들어와. 그럼 우리 중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한 번 더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 거야. 헌법적 절차에 맞는 건지 또 이게 내란죄 구성 요건에 맞는 건지 그냥 어떤 이 민주당의 선동 이런 거에 내몰려가지고 쫓기다시피 그냥 다 그냥 순응해. 나는 순응 안 해. 나는 내란죄라는데 동의 안 해. 적어도 헌재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나는 내란죄라는 거에 대해서 유보를 해. 근데 현재 비상계엄을 이렇게 선포한 것만 가지고도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왕은 대통령이 아니라 헌정 질서가 왕입니다. 그런데 헌정 질서를 부정군인을 통해서 무너뜨리려 했다면 제 입장에서는 보수의 배신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윤석열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고 했지. 윤석열 지키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와 후손과 그 대한민국 체제가 헌정 질서입니다. 자, 차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가면서 그만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윤상현 의원은 또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 상황에서도 설득하고 자 이런 움직임 자 이래서 지금 당내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거든요. 물론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일 아마 탄핵안 표결은 저는 뭐 충분히 가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그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의원이 7명이라고 하지만 어제 지금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보면 김태호 의원을 지지한 표가 34표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절반만 오면 17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탄핵안을 계엄을 해제할 때 투표에 동참했던 의원이 18명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 숫자는 저는 충분히 탄핵에 그러니까 동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저께 12.12 대통령이 담화였죠. 대통령이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지금 야당이 지금 내란죄라는 그 일종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자기에게 씌워서 이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다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 인식에 사실 국민의힘 아마 상당수의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국정이 마비되어 있고 국헌을 지금 물러나는 세력들에게 굴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물론 국민의힘의 그 정치적 입지도 좁아지지만 무엇보다도 국가 경제, 우리 국가의 전망의 위험 위기가 더 커진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는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늘 윤상현 의원이 저렇게 뭐 나름대로 자신의 소신을 앞서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지금 속으로 지금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윤상현 의원이 이 마당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통해서 포스트 윤석열 이후의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자락을 깔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요. 내일 표결에선 찬성표가 7명 플러스 알파가 충분히 될 거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만나보시죠.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8명인데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게 만약에 부결됐을 때 그 부담을 우리 당이 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가장 아이러니한 게 대통령 본인이 나를 탄핵해서 내가 나를 변론하고 내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아보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그걸 막겠다? 네. 그것도 뭐 논리적으로는 전혀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표결에 참가하는 의원들의 부담이 상당히 덜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정옥재 변호사님. 네네. 지금 김종욱 최고는 어제 대통령의 담화가 내가 탄핵 가겠다라는 메시지였다라고 합니다만 어제 제가 전달해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의 말씀 중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광란에 칼춤 추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냐. 야당이 아니고 여당 내 일부를 향해서도 이런 메시지를 냈었어요. 네네.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가 꼭 탄핵을 찬성해라 이런 쪽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두 분께서 또 갈리거든요. 윤준희 의원께서는 예단할 수 없다, 통과를. 차 교수님은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글쎄요. 김상욱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 이야기 조금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잘 들어보면 두 의원의 생각이 비슷하거나 같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뭐가 같으냐? 일단 첫 번째, 비상계엄 잘못됐다라고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문제점,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똑같은 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윤석열 지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김상욱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생각은 동일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잘못된 비상계엄을 어떻게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기에 따른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상현 의원은 지금 야당,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잡는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위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느냐? 이재명 대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사법 리스크도 있고 캐릭터도 있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여당이 192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문재인 때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윤상현 의원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는 윤상현 의원과 비슷하거나 같은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108명 중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70% 이상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시간은 누구 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못하러 이걸 재촉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8명만으로도 지금 다수 국민의힘 여당의 다수의 생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7명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권성동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뭐 단도리를 잘해가지고 7명에서 끝나게 되면은 내일 또 그 탄핵소추안은 부결이 돼서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봐야 될 거고 그게 아니면 그 조금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더 하면은 그러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그 탄핵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결정적으로 어제 대통령 담화가요. 결국은 이제 탄핵으로 가는 길을 더 그 스피드를 갖다 내게 만들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됩니다.